반갑습니다. 자, 특강 외식의 품격 9번째 시간이고요. 와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3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와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와인 용어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2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디감입니다. 자, 번역을 할 때에도 항상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용어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음식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용어를 대체 어디까지 옮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와인 용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달지 않다 해야 되는데 뭐 드라이하다, 드라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자, 그래서 종종 이러한 용어들이 이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즉각 와닿지도 않고 와인을 마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디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바디감이 무엇이냐? 사실 서양 같은 경우는 닭육수에 대해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음식을 닭육수에 타이머를 잠깐 맞추겠습니다. 대체로 모든 음식들을 닭육수 바탕으로 만들죠. 국물 음식들을요. 자, 물로 만든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두툼하고 입에 넣었을 때 만족감을 줍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닭육수를 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유에 대해서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유에는 크게 무지방 우유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저지방 우유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지방 우유와 그다음에 일반 우유. 자, 이 2개를 생각해 보시면 2개를 만약에 같이 비교를 해서 시식을 하신다면 저지방 우유에 비해서 일반 우유가 입에 머금었을 때 훨씬 더 두텁고 만족감을 줍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바디감이란 용어를 저는 두터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에 넣었을 때 얼만큼 두툼함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그 두툼함이라는 게 사실 3차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기둥 같은 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2차원이라고 그러기엔 조금 더 이 안에 공간이 일단 2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물론 와인은 닭육수와 우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두툼함을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와인의 바디감 혹은 두툼함은 일단 탄닌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탄닌은 포도의 껍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은 물론 이제 포도 자체가 청포도이거나 붉은 포도일 수도 있지만 껍질을 같이 으깨서 만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탄닌이 있고요. 자, 그 밖에는 알코올이랄지, 그 다음에 품종, 그 다음에 숙성은 주로 오크통 숙성을 시키죠. 기후, 그 다음에 잔여당 등이 와인의 바디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한 칸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와인을 바디별로 분류하기.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이게 한 번에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디감이 적고 작다고 할까요? 작은 건지 큰 건지 헷갈립니다. 일단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는 가메이가 있습니다. 가메이. 자, 이것은 보졸레. 누보도 있죠. 그 보졸레 누보도 있고 보졸레 빌라주, 보졸레 끓이라는 윗단계의 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AOP와 상관이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졸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노누아가 있습니다. 한글로 그냥 쓸게요. 자,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들, 뭐 로만의 꽁띠가 피노누아죠. 자, 그 다음에는 그르나슈. 그 다음에 산지오베제. 이탈리아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좀 프랑스. 다음은 론 지역의 GSM 블렌딩.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루나슈, 쉬라, 무르베드르 블렌딩. 자, 그 다음에 메를로 혹은 멀롯이라고도 하죠. 미국에서도 나옵니다. 메를로는 특징이 있는 게 프랑스에서는 주로 블렌딩 할 때 보충해주는 역할로 쓰고요. 멀롯으로 불릴 때는 주로 미국의 북동부, 그러니까 시애틀 쪽에서 주로 시애틀 쪽에서 단일 품종으로 많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와인 영화로서 제일 유명한 사이드웨이에 보면은 나는 빌어먹을 메를로는 죽어도 안 마실 거다. 뭐 그런 단어가 있죠. 다음에 진판델. 미국이고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템프라니오. 이것은 주로 스페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백. 말백은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까우르라는 지역에서 말백 와인이 나옵니다만 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말백 하면 아르헨티나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단일 품종으로 드시기에는 아르헨티나 쪽 말백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르도 블렌드. 보르도 지역의 블렌드는 바로 밑에서 나올 카베르네 소비뇽, 소비뇽과 메를로 등을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다음은 카베르네 소비뇽. 썼군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쉬라가 있습니다. 혹은 쉬라즈. 아까 말씀드린 GSM 블렌딩에서도 쓰지만 호주의 쉬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르베드르. 자, 이 위에도 이 위아래로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종류가요? 하나, 둘. 대충 13종류죠. 자, 이 정도만 분류하실 수 있어도
어, 와인을 바디감 때문에 술을 못 드실 바디감 때문에 술을 못 드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와인을 처음 마신다 하면 어느 정도가 좋냐?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좋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뺄 것 같습니다. 이 위로는 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 상대적인 와인의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매력이 없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맹숭맹숭하달지 아니면 가죽 냄새가 난달지. 자, 그래서 이 밑으로 드시는데 제가 보기엔 메를로 단일 품종도 별로 처음 드시면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진판델은 자,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과일 뉘앙스가 두드러집니다. 흔히 이거를 이제 와인 용어로 프루트 포워드라고 그래요. 어떤 과일들이냐면 체리와 베리입니다. 딸기, 뭐 블루베리, 자 이런 것들인데요. 로버트 파커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유명한 미국의 와인 평론가가 프루트 포워드한 와인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그래서 심지어 프루트 밤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과일 폭탄. 와인 애드버킷인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수록이 아니고 론이나 진판델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러한 과일이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 레드 와인을 드실 때 즐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쉬라가 있고요. 뭐 말백은 그렇고 템프라니오, 말백, 그다음에 보르도도 저는 이름값을 생각하면 왜 안 마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다지 썩 처음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무르베드르 같은 경우는요, 템프라니오나 무르베드르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격에 비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디가 있고 짜임새가 굉장히 입에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에는 많이 권합니다. 특히 이제 스페인 레드 와인들 처음에 드시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레드가 이렇다면 화이트도 있겠죠. 와인의 바디. 맨 위에는 리즐링이 있습니다. 리즐링은 주로 독일과 미국 북동부. 그 다음에는 피노 그리 혹은 그리지오가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시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탈리아와 역시 미국 북동부예요. 자, 그 다음에 토론테스는 주로 아르헨티나요. 토론테스 2만 원대 정도 사시면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슈냉블랑. 그 다음에 그리너 벨트리너.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뇽 블랑. 소비뇽 블랑은 프랑스와 뭐 오스트리아 같은 데도 나오긴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라고 할게요. 그냥 뉴질랜드. 자, 이쪽은 뉴질랜드 거 드시다 소비뇽 블랑 상세르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게 같은 소비뇽 블랑이냐라고 생각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드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오크통의 숙성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그르나슈 블랑. 역시 프랑스고요. 여기에서 같은 그르나슈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론 지역에서 화이트도 만듭니다. 같은 게 아니었나? 좀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게부르츠 트라미네. 이거 이제 주로 프랑스 중에서도 알사스 지역에 광물의 맛이 많이 나는 약간 좀 약간 매운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비오니어. 프랑스인데요. 비오니어만을 만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콩드리유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딱히 저는 좋아하는데 딱히 권하지 않는 이유는 진입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괜찮은 소비뇽 블랑을 3만 원대에 마실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 비오니어는 한 7만 원으로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드실 때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샤도네. 자, 그래서 뭘 권하냐? 저는 레드에서는 지금 드실 리즐링 좋아합니다만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샤도네는 좀 안 마시면 안 되냐? 신기하게 샤도네가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으나 항상 매력을 못 느낍니다. 자, 비오니어는 가격대가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게부르츠 트라미네는 몇몇 잘 어울리는 조합들이 있으나 호불호를 좀 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그렇고 그르나슈 블랑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비뇽 블랑은 흔하게 여러분들 드실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와인을 지금 당장 드신다 그러면 9대륙은 일단 스킵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그리너 벨트리너나 슈냉 블랑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 토론테스와 피노그리, 리즐링도 포함시킬까요? 자, 이 정도 드시면 제가 이제 X표를 친다고 해서 이 와인들이 가치가 없다, 맛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드시기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점을 찍으실 때 그렇게 드실 만한 드셔서 매력을 느낄 만한 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비오니어 말씀을 드리면서 진입 장벽 어떤 진입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레드에서도 그런 와인들이 있습니다. 무르베드르나 템프라니오로 만든 스페인 쪽 와인들은 대체로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렸죠. 3만 원, 5만 원이면 정말 되게 맛있다 이렇게 맛을 막 느낄 수 있는 걸 드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로 피노누아는 예민한 와인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가격대가 항상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가메인은 사실은 가난한 이들의 피노누아라고 그래가지고 피노누아와 굉장히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보졸레 크리나 빌라주라고 하는데요. 분류를 문제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가격대가 역시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피노누아 수준이기 때문에 5만 원 가지고도 사실 만족이 안 됩니다. 한 7만 원 정도 돼야지 형성이 돼 있어요.
뭐 59,000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59,000원, 6만 원. 그래서 역시 권하지 않고. 피노누아는 저 이게 좀 신기한 게요. 피노누아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캘리포니아 피노누아들이 굉장히 달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햇살이 응축된 맛이 납니다. 근데 이게 비단 피노누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성은 아닌 것 같고 샤도네를 마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파밸리 쪽 와인들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자 가격대 높습니다. 그리고 진판델도 저는 진판델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데다가 그 다음에 보통 재미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잼의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신 도수는 좀 높아요. 그런데 역시 3만 원 이렇게는 잘 없고 5만 원에서 7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레드를 드신다면 템프라니오나 쉬라, 무르베드르 자 그다음에 론의 GSM 블렌딩 쪽으로 처음 발걸음을 내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조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바디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지금 왔는데요. 이거는 뭐 영어로 치면 스트럭처죠. 보통 와인의 짜임새라는 것은 탄닌이나 산, 알코올 등의 요소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소가 구조감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데 어울려서 어떠한 느낌을 자아내느냐. 자 우리가 닭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닭육수도 이 자체만으로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 미르푸아라는 양파, 당근, 샐러리 등을 넣고 국물을 다시 끓이죠. 그럼 이런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안에서 짜임새를 자아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구조감을 짜임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입에 넣었을 때 두껍거나 얄팍한 느낌. 두껍거나 얄팍한 느낌은 바디. 그 다음에 오밀조밀하거나 헐거운 느낌은 짜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남아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와인과 음식의 짝 맞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와인과 음식의 어떤 세세한 부분을 이 말로 설명하는 게 이거는 이제 차라리 도표를 보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의 보충. 자, 촉촉함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맛의 균형. 주로 이제 고기에 레드와인 생각하시면 탄닌과 산이
느끼함을 잡아준다 그러죠. 자, 바로 그것처럼 먹는 음식이 질리지 않도록 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맛의 증폭. 원래의 맛을 장점을 돋워주는 겁니다. 자, 뭐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굴의 예를 들어볼까요? 굴에는 철과 아연의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묵직하죠. 자, 거기에다가 화이트 와인. 그러면 산과 시트러스. 그래서 산이 묵직함과 둔탁함을 덜어주는 한편 시트러스 향이 북돋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기본은 뭐냐? 그러면 레드는 육류, 화이트는 해산물.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권한 와인들, 양쪽 레드와 화이트의 세 개에서 권한 와인들을 레드는 육류에 화이트는 해산물에만 드셔도 오늘 내가 와인을 잘못 골라서 음식이 꽉 났다. 이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9번째 시간인가요? 10번째 시간인가요? 좀 헷갈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